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저는 계속 우상향,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수율이 개선이 됐고요. 음극재에 대한 생산을 확대했고,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기업이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재 음극재를 대비해서 성능 부분이 4배 정도 업그레이드 된다. 주행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공급량이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2차전지 실적 부진과 1년 가까이 주가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2차전지 섹터의 주가 회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시작된 거는 벌써 굳이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저는 8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집중했던 시간은 불과 1년 전이겠죠. 이때에 집중이 됐고 이목이 모두에게 쏠렸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과 저도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전기 자동차, 전동화 차량이 됐던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전동화 차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좀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제반상, 일명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가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고 더뎠다라는 거, 그리고 또다시 그러면서 이미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와 했던 방식에서 확인하자, 더 좋은 안정적인 거, 이런 표현들로 시각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완성차 업체들이나 전기자동차에 집중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형 모델들을 내보내는 것들이 뭔가 변화들을 줘야 되는데 2차전지 자체에 대한 이제 집중력으로 딱 보면 전기자동차가 이목을 집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는 그 어느 때보다 이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비중력으로 따지면 저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99%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2차전지의 성능에 대한 우리가 실제로 정말 딱 눈에 띌 정도로 충전 시간이 갑자기 5시간짜리가 갑자기 3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런 변화를 봤는데 요게 조금 더디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신형 모델들 부분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워낙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았죠. 즉 판매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2차전지가 전기자동차로만 이목이 집중돼서 회복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전기자동차로 전동화 차량으로 간다, 친환경 차량으로 간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에 중점적으로 있었던 브랜드들이 폭스바겐, BMW, 벤츠 할 것 없이 전기 자동차로만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샤오미도 있겠고요. BYD도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내연기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력을 축적되어 있는 기업들마저도 분명하게 그래, 전기 자동차는 새로운 먹거리야. 하지만 좀 이렇게 성장통이 있고 더디다 보니까 결국 각 나라별로의 친환경 차량 정책들이 이제 뒤로 밀려가기 시작했죠. 그만큼 2차 전지의 차세대 버전들, 성능 개량 버전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기들이 뒤로 계속 밀려되게 됐고, 이 또한 2차 전지 우리나라의 섹터의 회복이 더뎌진 거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적에 숫자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인 예로 이렇게 표현을 조금 드려볼 것 같습니다. 심장은 똑같습니다. 근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자동차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엔진과 변속기 중심인 구동계통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10년 전 모습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라고 표현하죠. 모델에 대한 디자인만 변경이 된다면 소비자가 찾아주는 한계들은 금방 판매량으로 인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처럼 현재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K배터리가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중추 역할을 했다라면 그 부분이 지금부터는 외형 디자인은 그 누구도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안에 내실 동력계통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전기자동차 쪽의 판매량들은 증가를 할 것이고, 그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이 배터리 성능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뚝딱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파우치 형태에서 각형에서 원통형 쪽으로 가고 그 원통형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잡고 싶어 하는 것이 표준화이고 규격화이죠.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규격화가 되면 너도 나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 자동차의 신차 모델들을 각자의 입맛에 맞는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2차전지의 주가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보시는 것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ETF를 기준으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부분이 바닥에 잡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26일 날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 ETF마저도 이렇게 짝꿍댕이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단기 바닥을 탈출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주었다가요. 이 부분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저항대가 걸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 부분이 다시 발생이 됐고요. 그 부분 속에서 숨어 있었던 하단부에 있었던 갭을 이렇게 다중바닥 형태로 저점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놓고 이제 체크해 볼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상승에 대한 부분의 되돌림 이후에 하락이 나왔던 이 위치에서 지금 하락이 멈춰주는 지지력 자리가 확인이 되었는지 그럼 보시면 4월 29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락에 대한 멈춤 신호가 위쪽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최근의 모습상 다시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짝꿍댕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락을 하면서 짝꿍댕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현 상태인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최소한 4월 달에 발생됐던 이 갭자리 부분에 이만큼의 진폭은 박스권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3월 달에 보았던 고점들 각각 종목군들의 위치가 이렇게 3월 중순 쪽 그리고 또는 3월 하순 쪽에 좀 걸려들 것 같은데요. 이번 부분에서 앞에서 보았던 이 갭자리 4월 3일 날 발생이 됐던 이 갭자리가 뚫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위쪽이 3월 고점이 더 열려있다라고 저는 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지금부터는 거의 하락 멈춤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 1분기에서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주가 흐름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시나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극재에 대한 수율 부분,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을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드디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에 대한 수율이 개선이 됐고요. 또 판매량이 이에 따라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어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시장에서 표현하기를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전달을 하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음극재에 대한 생산을 확대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음극재에 대한 판매 가격이 또다시 한번 상승이 가져오면서 이익 개선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적으로 여기서는 4분기에 발생되었던 평가 손실로 인정되었던 재고 평가 손실 부분이 환입이 되면서 이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더더욱더 이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마도 양극재에 대한 수율 부분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단결정 양극재 전용으로 설계된 포항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생산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익성이 지금 1분기에 봤던 것보다 더 뚜렷하게 숫자로 정확하게 실적으로 우상향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재 음극재를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성능 부분이 가성비 대비해서 4배 정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행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놓고 보면 앞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 쪽에 대한 공급량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니까 앞에서 단결정형 양극재 부분의 수율 확보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대한 주행거리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전기자동차 브랜드들 별로의 숙제
큰 수건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되는 관점으로 보면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공급량이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마무리 쪽으로 놓고 보면 동사의 퓨처엠의 1분기 흑자 부분에 대한 표현을 놓고 봤을 때 적절하게 아주 유연하게 공급량 조절을 확보를 해놓았다. 공급량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를 기준으로 양극재의 생산 능력 자체를 39만 5천 톤으로 살짝 줄여놨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비를 잘 넘어가겠다라는 거 해석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음극재에 대한 생산 능력도 동일하게 22만 1천 톤에서 11만 3천 톤으로 낮췄습니다. 즉 양극재와 음극재를 앞으로 향후 2년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죠.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수율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생산 공정 라인을 통해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두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결국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량 확대는 이꼬르 실적, 영업이익의 증가로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저는 계속 우상향,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아마도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의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위쪽에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던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들을 이렇게 잘 위로 두드리면서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겠고요. 이 부분이 포스코 퓨처엠의 보시는 차트 기준의 일봉 차트인데요. 외바닥에서 이렇게 강한 갭 상승이 좀 나오고 난 뒤에 한 번 더 큰 갭 상승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을 때 대량 거래를 실어내지 않고 주가 자체가 이 갭 부분에 대한 박스권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감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는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주가 자체가 상승 쪽으로 힘을 실어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 종목들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메가 트렌드가 변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주가가 내려와 있는 현 시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위치 놓고 본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전략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원통형 46 시리즈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서 공급, 그러니까 장착되는 실제적으로 매립되는 전기차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쪽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는 주가 자체가 실제 2023년도 7월에 역사적인 고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하락폭이 30%에서 59%의 되돌림 하락폭이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시장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되돌림, 기술적 반등다운 반등이 아직 제대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강한 반등이 한 번쯤은 도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보여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지금 46 시리즈에 대한 원통형 표현을 드렸지만 두 번째 쪽으로 놓고 본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되고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눈에도 확실하게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에서 5월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의 옆으로 횡보 또는 제한적인 하락의 박스권 부분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며 지쳐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위로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될까? 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이즈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양산이란 부분, 그러니까 시제품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양산의 임박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보시면 올해가 아주 발빠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부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표현들도 또 되고 있죠. 그러면 성능 업그레이드 부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앞에서 2170에서 464 용량에 대한 변화들, 사이즈업과 함께 성능에 대한 개선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재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놓고 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투자할 때 익숙해졌던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가 변화를 되고 있는 성장통 과도기이니까 그 과도기는 제대로 멋지게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성장에는 의구심 두지 말자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산업이 만약에 피크, 정점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 새로운 차세대 버전이라는 개발과 탑재를 도전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틀림없고 잠시 과도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내 평균 단가가 높고 비중이 높을 경우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3월 달에 고점에 갔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고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이 조절했다고 했을 때 이 물량들을 시장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신 2차 전지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업 돼가는 부분이잖아요.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권 쪽의 저항값에서 줄인 비중을 다시 박스권의 하단의 지지값에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 반복을 하고 계시는 동안 어느 순간 주가는 여러분들의 단가를 뛰어넘어 핫핑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요. 저 또한 바라보고요. 그날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차 전지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힘들었었던 불확실성이 하나 가장 큰 보릿고개를 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었으면 때로는 가속도를 내면서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 부분 우리가 함께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